혹시 만성 피로나 관절 통증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네. 저도 약간 아니면 이유 없이 좀 우울하다거나 이런 경험들? 있죠, 있죠.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의외로 장 독소, 이거랑 관련이 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넘어서요. 네, 우리 몸 전체 염증 반응이나 심지어는 기분 상태까지도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오늘 이 자료들 가지고 그 장독소 신호가 뭔지, 또 건강한 장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 핵심만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장독소 자가진단 신호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해독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많죠. 그런 것들의 효과, 또 주의할 점,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장 건강 회복하는 법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좀 볼까요? 보통 소화 안 되고 변비 있고 이러면 장이 안 좋구나 하는데 그렇죠. 그게 제일 직접적이죠.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신호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손톱이 변한다거나 네, 손톱에 줄이 생긴다거나 잘 부스러진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관절이나 근육 통증 이것도요? 네,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장에서 생긴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면서요. 온 몸으로 퍼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게 관절이나 근육으로 가면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울감, 불안감, 불면증 이런 거요? 네, 특히 우울감이요. 이게 좀 놀라운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있잖아요. 네네, 세로토닌. 그거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대요. 와, 90%나요? 진짜 많이 만들어지네요, 장에서. 그러니까요. 장 환경이 나쁘면 세로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게 기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만성 피로나 다이어트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지는 거 이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독소가 몸에 쌓이면 신진대사도 좀 방해할 수 있고요. 피로감도 당연히 따라올 수 있죠. 특히 나이 들면서 소화 효소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고요. 소화 효소요? 그 줄어드나요? 네, 자료 보니까 20대부터 줄기 시작해서 80대가 되면 젊을 때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와, 그럼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독소는 더 쌓이고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소화 안 된 음식 찌꺼기가 장에서 부패하면서 독소를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정말 장 건강이 중요하네요. 그럼 이런 독소를 없앤다는 해독 요법들, 이건 좀 어떤가요? 효과가 정말 있을까요? 해독 주스 같은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그 의사분이 직접 실험한 결과도 있었죠. 미나리나 사과, 비트, 당근, 양배추 이런 거 갈아 마신 거요. 네, 그거 보니까 실제로 간 수치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긴 했다고 해요. 오, 효과가 있긴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주스로 만들 때요. 섬유질까지 통째로 갈아 마시는 게 좋다는 거죠. 즙만 짜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즙만 내면 당분 섭취가 너무 높아질 수 있거든요.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통째로 갈아 마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군요. 또 먹잘사 스무디 이런 레시피도 있었고요. 사과, 바나나, 치커리, 식초 이런 거 넣는 거. 치약처럼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아이돌물 얘기 나왔을 때요. 네네. 그 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갑자기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간 수치가 오른 경우도 있다. 이런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항상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죠. 어떤 음료 하나 때문에 확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부항 뜨는 거예요. 부항. 이게 독소 빠지는 거라고 막 시커먼 자국 생기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는 그게 독소가 아니라 그냥 모세혈관 터진 흔적이라고. 헐, 진짜요? 독소 배출 효과는 불분명하다고요? 네,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강하게 막 림프 마사지 하는 것도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요. 림프 마사지도요. 이것도 그냥 살살해야 하는 거군요. 네, 뭐든 과하면 안 좋은 거죠. 레몬 디톡스도 마찬가지고요. 레몬 디톡스. 이것도 한때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며칠씩 굶으면서 레몬즙이랑 메이플 시럽, 고춧가루 이런 것만 먹는 방식 있잖아요. 네네, 알아요. 그거는 근육 손실도 올 수 있고 위장에도 엄청 부담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레몬은 아예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레몬 자체는 비타민C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좋죠. 근데 섭취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이요.
어떻게 먹는 게 좋은데요? 뭐 예를 들면 뜨거운 물에 우렸다가 식혀서 마시는 방법 같은 거요. 극단적인 단식 대신에요.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막 단기간에 뭘 확 하려는 것보다는 꾸준하고 균형 잡힌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네. 결국 꾸준함과 균형이죠. 운동도 그렇고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데요? 자료들 보면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을 한 2대1 비율 정도로 병행하는 게 좋다고 해요. 2대 1이요? 근력을 더 많이요? 네. 근력 운동이 림프 순환을 돕고 유산소 운동이 혈액 순환을 도와서 독소 배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더 효과적이고요. 오, 집에서 뭐 생수병 2개 들고 하는 간단한 전신 운동 이런 것도 있던데요? 네, 그런 거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꼭 헬스장 가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럼 식단 쪽에서는 뭘 좀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아까 뭐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구화검 가수분해물이라는 성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구화검, 가수분해물, 이름이 어렵네요. 그게 뭔가요? 그 구화콩이라고 하는 콩에서 추출한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이게 장내 유익균에 아주 좋은 먹이가 된다고 해요. 프리바이오틱스죠. 아, 유익균 먹이. 그럼 유익균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유익균이 이걸 먹고 단쇠지방산이라는 아주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단쇠지방산.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이게 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도 있고 변비 완화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오, 구화검 가수분해물. 이것 좀 기억해둬야겠네요. 그럼 이런 방법들 말고 좀 더 근본적으로 장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아, 네. 그 기능의 약에서 제시하는 5R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5알이요. 5가지 알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첫째가 제거, removed. 몸에 해로운 음식이나 균을 먼저 없애는 거죠. 네. 제거. 둘째는 보충, replace. 부족한 소화효소나 영양소를 채워주는 거고요. 아, 보충. 셋째는 제주의 re-inoculate.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랑 그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네네. 유익균 넣어주고. 넷째는 복구, repair. 손상된 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거고요. 복구. 마지막 5째가 재균형, 리밸런스. 이게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하고 생활 습관 바로잡는 거요. 와, 되게 체계적이네요. 제거, 보충, 재주입, 복구, 재균형, 5R.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좀 더 근본적인 장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자료들 쭉 살펴보니까요. 정말 장 건강이 단순히 배 아프고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그리고 마음까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싶어요. 그렇죠. 막 유행하는 해독법 따라 하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잘 살피고 또 과학적으로 좀 검증된 정보 바탕으로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하는 게 답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랑 뇌는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장뇌축, gut-brain axi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 장뇌축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나눈 얘기들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분이나 뭐 집중력 같은 상태가 내 장 건강 상태랑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정말 건강한 삶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